천화동인 1호 주인, 그러니까 그분은 유동규다. 이재명 대표가 SNS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요 예. 얘기만 하자면요. 예. 그 당시 그분이라고, 이게 김만배가 한 말일 예. 거예요, 아마. 녹취록에 보면. 근데 그분이라고 하기에는 김만배보다 유동규가 젊을걸요. 그래서 그분이라는 표현 자체도 그렇고 평소에 그들이 하던 그 말의 그걸로도 볼 때도 그렇고 또 상식적으로 지금 유동규 씨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검사의 어떤 그 수사 방향도 바뀐 것은 맞아요. 그 당시에는 유동규가 1인인 것처럼 돼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유동규, 정진상, 김용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그 대표격으로 있는 유동규를 보고 그랬겠는가, 아니면은 그 윗선을 보고 그랬겠는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지금 무슨 뭐 구체적으로 지금 결론이 나온 게 아니니까.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예. 상식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이미 그리고 428억 원. 그 700억 원 중에서 428억 원을 누구에게 주려고 했는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분, 즉 유동규에게 주려고 했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주장인 것 같은데 글쎄요, 몇 명이나 믿겠습니까? 아무튼 그분 할 때 그분은, 김만배가 말한 그분은 유동규가 아니라는 건 그때부터 이미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SNS에 지금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유동규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그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분의 그 당시 녹취록에서 뭐 대화가 오간 거 보면은 그분의 딸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아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재명이 맞아? 근데 그분이라고 하면은 유동규는 김만배보다 나이가 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약간 하대하듯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만배도 그럼 뭐 박영수야? 뭐 이럴 때 박영수 전 특검이야? 막 이런 식으로 갖가지 썰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근데 이제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측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분이라는 게 어쨌든 녹취록에 보면은 뭐 주장에 따르면 이제 유동규를 가리키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 정진상, 김용, 유동규 셋이 이렇게 그분이라고 지칭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그런 정황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이재명 대표는 이제 뭐 그거를 유동규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저도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런 정황이라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이 세 사람의 거다, 이게 저수지다, 이게 선거 자금으로 쓰일 거다. 근데 이게 갑자기 지금 돼서 튀어나오니까 이게 뭐 조작이라고 저거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진술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 아니냐. 예. 자기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치자금법이 되면은 5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뇌물이 되면은 예를 들면 공직자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뇌물죄에 의해 가지고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정치자금으로 바꿔서 해야 될 만한 동기가 유동규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 식으로 진술이 계속 바뀌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진실은 모르지만은 예. 검찰에서 지금 내보내고 있는 공소장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이 어쩜 그렇게 실시간으로 잘 다 공표가 언론에 공표가 되고 그 내용에는 왜 이렇게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가는지. 이 정도면은 이재명은 빨리 긴급 체포해야 돼요. 거기에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 정도로 범죄 정황이 명확한데 왜 이거를 다 냅두고 있는지 저는 검찰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점상으로 보면 정진상 실장이 지금 내일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SNS에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유동규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당 명의로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유동규가 그분이다 이렇게 또 당 차원에서 지금 적극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김의겸 의원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부글부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지금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인가요? 예. 그게 당무직에서 한 2급 정도 되는데 국회의원이 이런 일에 연루됐다 해가지고 그 당 전체가 나서는 일이 드문데 정진상이라는 인물이 가지는 무게감이 지금 그 당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방증이죠. 정진상이기 때문에 그러겠어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도 그렇게 김의겸 의원을 포함해 갖고 지금 그런 주장과 그런 반박을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정말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유동규로 몰아갔죠. 그러면서 거기 50억 클럽 해갖고 그 유명한 그 사법부의 몇몇 요인들 또 뭐 검찰 출신 요인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그 주제가 유동규의 그 진술을 바탕으로 해갖고 김용, 정진상 나오고 실제로 여기에 더해서 남욱 이런 사람들도 이들에게 돈을 주고 뇌물을 줬다라는 진술을 지금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과연 그러면 유동규, 정진상, 김용을 위해서 그 사업에서 재미를 본 사람들이 그들에게 돈을 몰아줬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누가 받아들이겠으며 좀 더 객관적으로 하려면 그 세 사람 플러스 윗선이 누군지를 확실히 물증과 일관적인 진술로 가리는 것에 더해서 솔직히 이 50억 클럽도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럴 뿐만 아니라 아까 지금 이재명 의원이 유동규가 지금 그 천화동인 1호 소유주라 그러는데요. 저수지라는 얘기 있잖아요. 저수지. 돈을 예. 어디다가 그 저수지라는 말은 민주당에서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저 대선 때부터 제 귀에까지 들렸어요. 저수지. 돈을 어딘가에 은닉하고 차명으로 모아놨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도 그렇고 그래서 과연 이재명 대표에까지 이 진실이 올라갈 정도의 그런 어떤 수사 기법과 그런 유능한 어떤 그 수사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물론 지켜봐야 돼. 긴지 아닌지 여기서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 이해와 정파 그리고 개인적인 소견에 따라서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긴 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지금 나오는 분위기로 봐서는 과연 정진상 선에서 머무르는 얘기인가?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정진상이라는 정치인도 아니고 지금 당에서 당무를 맡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 나온대요. 공천 받으려고 지금 기를 쓰고 지금 옹호하고 실드 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뭐 언론 보도에 나온 거니까 제 얘기가 아니니까 첨언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그 유동규의 입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것 더해서 지금 이제 남욱 변호사가 대선 앞두고 이재명이 대통령 대출 알고 줬다 20억이면 싸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KBS가 이제 인터뷰를 한 건데, 예. 그러니까 이 남욱 씨의 입장도 뭐 이렇게 남욱 씨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작년에 이맘때쯤에 이제 언론 보도가 막 쏟아질 때 무슨 예. 일이 있었냐면은 김만배랑 남욱이랑 굉장히 사이가 많이 틀어졌다. 그리고 서로 뭐 정여각하고도 틀어졌다라는 걸 왜 틀어졌냐면은 계속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로비해야 된다. 누구한테 50억 줘야 된다. 100억 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 남욱이 분통을 터뜨리면서 왜 이렇게 지금 돈을 계속 화수분처럼 달라고 하느냐 이런 예.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의 주도권이 원래 남욱이 2010년에 한번 개발에 참여했다가 한번 어그러진 다음에 다시 남욱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그거를 김만배가 사실상 가져가면서 둘의 사이가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 남욱 씨가 이제 새롭게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 부분이 완전히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의 정황은 이제 서로 이제 책임을 떠넘기는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의 인터뷰나 이건 거를 100% 믿을 수는 없다라는 거고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 말의 진술도 계속 예. 김만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처음에 그분한테 주는 게 37%라고 2015년엔 얘기했다가 이게 점점점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30%, 25%, 10%까지 쪼그라들거든요. 계속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누가 죄가 있고 없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들이 말을 바꿔야 될 동기가 여러모로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 수사로서 지금 밝혀줘야 된다. 수사를 밝혀줘야 되는데 오늘 이제 뭐 서울신문에 보도 나온 것도 그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돈이 어떻게 그러면은 뭐 470억이 됐든 700억이 됐든 전대를 하려고 그랬느냐 저수지로 유원홀딩스를 통해서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유원홀딩스는 유동규하고 정민용하고 같이 예. 동업해가지고 만든. 근데 이게 처음에 30억 원이 천화동인에서 1차로 투자된 다음에 대장동 사태가 터지면서 투자금이 중단돼 버렸어요. 더 이상 가는 게.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어요. 저는 분명히 이게 저수지가 될 가능성은 있는데 검찰이 물증을 잡는 게 정말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이 돈이 계속 들어갔어야지 그 다음에 이게 쓰인 데를 찾고 뭐
돈의 흐름을 찾잖아요. 근데 아예 중단이 돼 버리면서 상당히 이거를 정말로 유죄로 이걸 찾아낼 수 있을까 검찰이?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오히려 지금 언론 플레이만 검찰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검사는 수사로 얘기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언론 플레이만 합니다. 뭐 정치적 공동체가 어떠니 저수지가 어떠니 그 정도면은 빨리 이재명 구속해야 된다니까요. 왜 거기에다 적시만 하고 있습니까? 빨리 구속해야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남욱과 유동규의 폭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두 사람의 진술은 어느 정도 좀 일치하는 점이 있고요. 김만배는 말을 계속 바꾸는 것 같고 지금 김용, 정진상 또 이재명 대표는 부인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정진상 실장이 이제 소환돼서 뭐 영장이 청구돼서 구속 상황으로 간다면 또 다른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수수는 이재명 대표 참고인 조사할 겁니다. 일단은 참고인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정치적 공동체라고 일단 굉장히 정치적 수사가 담긴 용어를 이제 영장에다 넣었잖아요. 그 다음에 가능성은 그 다음에 피의자 전환할지 안 할지는 물증이 얘기를 해주겠죠. 물증이 있으면은 피의자 전환을 할 것이고 아니면은 아마 그냥 갈 텐데 글쎄요. 뭐 지금 검찰 쪽에 저도 뭐 이래저래 듣는 얘기로는 이거를 물증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쉽지 않다 이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예. 글쎄 네. 저 짧게. 네. 이게 정치 자금 내지는 뇌물이라는 것에 대한 그 수사가 진화하는 것 이상으로 꼭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정치권에서 이런 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그 수법도 굉장히 진화하기 때문에 아까 물증도 말씀하셨는데 진술과 증언의 일관성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그 기사만 가지고는 우리가 단언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네.